28일 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닷새 만에 소폭 하락 반전했습니다. 이날 발표된 미국 뉴욕주 제조업지수에 대한 실망감과 지난주 랠리에 따른 상승 피로감 때문인데요. 다우지수는 0.3%, S&P 500 지수는 0.31%, 나스닥 지수도 0.17% 하락 마감했습니다. 9월 뉴욕 제조업 경기가 마이너스 10.41을 기록하며 예상 밖의 부진을 이어갔습니다. 이는 두 달 연속으로 경기 위축세가 이어졌고 3년 5개월 만에 최악의 수치를 기록한 것인데요. 이로써 미국의 제조업 경기도 둔화되고 있음을 재확인시켜줬습니다. 무디스가 내년도 글로벌 자동차 판매 증가율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유럽 수요 부진이 이어지고 중국에서도 성장세가 예전만 못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올해 매입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한 덕분에 종부세 비과세 신고 안내 대상자가 이같이 늘어 총 16만여 명에 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보다 2만 명가량 늘어난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간밤 글로벌 증시는 지난주 상승 랠리에 대한 피로감에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경제 지표, 특히 제조업 지표가 부진한 모습이었고 스페인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면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어제 코스피 지수도 급등 하루 만에 약 9하권에서 마감했죠. 외국인의 매수세는 꾸준히 이어졌지만 개인과 기관 쪽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2천선을 중심으로 등락이 나왔습니다. 더욱이 환율도 연중 최저치에 급락하고 있어서 그에 따른 대응책도 시급한 상황인데요. 오늘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할지 자세한 전망 도와드리죠.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부 첫 순서는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혹시 태풍에 피해가 없는지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귀염둥이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예, 먼저 어제는 예상하신 대로 코스피 지수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국 쪽 분위기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중국 상해 지수가 2% 넘게 급락세가 나왔죠. 오늘 국내 증시 추가 하락이 나올지 아니면 조정 장세가 이어질지 자세한 전망 도와주시죠. 예, 박미라 앵커님 일치월장하고 있습니다. 미모만큼 증권 실력도 무럭무럭 쑥쑥 커가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일단 제가 볼 때는 환율을 한번 크게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오늘 환율 차트를 갖고 왔는데요. 예, 그 사이 보면 환율과 주가는 우리나라 주가는 반대로 움직입니다. 환율 강세, 그러니까 환율 강세와 주가의 움직이면 반대로 가는 그런 국면인데 제가 볼 때는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이다.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밤새 내내 고민을 했어요. 과연 우리 팬 시청자 여러분에게 내가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이냐. 그리고 시황이란 것은 내일이 필요 없다. 오늘이 가장 중요한 파트다. 내일이 나오면 어떡할 것이다. 그거는 크게 필요 없다고 볼 때요. 환율로 봤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거의 구분응선을 분명히 넘었다. 추격 매수는 분명히 불가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볼 때 환율이 우리나라 그 주가와 환율 보면요. 환율이 원화가 강세일 때 주가가 꼭지고 원화가 약세일 때 주가가 바닥인 그런 모양을 보였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환율이 우리나라가 왜 그랬냐. 대외 경제 의존도가 우리나라는 75% 이상 되기 때문에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다른 나라는 고객 예탁금과 일치적인 문제가 있지만 제가 볼 때 환율이 우리나라가 그 사이 그 10년 데이터를 볼 때 더 정밀한 모양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볼 때 주가는 거의 단기 구분응선을 분명히 넘었다. 제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가는 갭 상승했습니다. 주가는 갭 상승하고 옴뻑구기들은 또 추가적으로 상승한다고 어제 떠들었는데 오늘은 주가가 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무슨 말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일단 주가는 저는 갭을 메운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갭을 메울 걸로 저는 예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주가가 그 첫째 이유가 21일평가 주가 그리고 61일평가 주가의 이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갭을 충분히 메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갭을 안 메우면 주가가 2평이 캔들차도 올라올 때까지 주식은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한 템포 쉬어가자. 현금화에 주력하면서
한 템포 쉬어가자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이 오늘부터 참 재밌어집니다. 왜 그러냐면요. 주가가 오늘부터 여러분 보다시피 전환선이 상승을 합니다. 전환선이 상승을 하는데 주가가 신고가를 갱신하면 다행이나 신고가를 갱신하지 못하면은 전환선 기준선이 역전 데드크로스가 나게 돼 있습니다. 골든 크로스가 나는데 골든 크로스 난 상태에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면 주식은 단기 꼭지 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국면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가 볼 수 있고요. 오늘 전환선이 하루 상승 후에 추가적으로 상승하려면은 3일 정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금요일 정도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 나머지는 주식은 횡보 국면일 것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과 기관의 이제 수급 국면을 보면요. 지금 최근 6개월 동안 6조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가 있었는데 최근에 3개월에 10조 프로그램 매수인데 프로그램 매수가 그 전 예를 보니까 한 10조 전후부터는 프로그램 매수를 줄이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14일 날 10조 460억 이후에 프로그램 매수를 서서히 좀 줄이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특히 증권주급 부분에서 줄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은 조금 기관 동향을 한번 보아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최근에 주식 순매수에 있는 주식을 보면요. 전형적인 낙폭 과대 우량주에 치중하고 1등주는 조금 소외되면서 2등주의 포인트를 맞췄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등주로 해서 포인트를 조금 소외시켰다는 말은 지수 분함을 조금 느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제 그 외국인 기관들을 찾는 거 보면요. 삼성전자 이제 외국인들은 최근에 이제 선물 때문에 공격적인 매수 삼성전자를 자동차 주식들 공격적인 매수인데 삼성전자를 빼고는 전부 낙폭 과대 주식을 사는 그런 동향이고요. 그 반면에 이제 기관들은 저점에 사는 걸 외동하면서 기관들도 저점 매수 그러니까 낙폭 과대 주식이면 결론은 뭐냐 기관과 외국인이 낙폭 과대 주식을 산다는 것은 이번에 프로그램 매수 10조 살 때 제가 지난주에 그 수익을 말하다에 분명히 이야기해놨습니다. 이번에 프로그램 매수는 걱정할 필요 없다. 제가 이제 선물 만기를 두고 왜 그러냐면 낙폭 과대주 1등주를 사면 프로그램 매수가 선물 만기 때 이제 물량이 나오는데 제일 낙폭 과대주 사면 분명히 선물 물량이 안 나올 것이다. 그래서 제가 걱정하지 말라고 했는데 좀 시향이 맞았습니다만은 일단 그 삼성전자를 빼고 나머지 주식들 외국 기관들이나 외국인 사는 거 보면 낙폭 과대 우량주로 사고 그 반면에 증권주 같은 거는 집중적으로 팔고 있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관심을 한번 주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면 서서히 이제 특히 그 외국인들은 이제 물론 선물 때문에 사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기관들의 집중적인 매수 이런 부분을 볼 때 여러분께서 지금 지수는 주가는 어쨌든 수급 국면으로서 기관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살 때 뜨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개인들은 항시 뒷북 치면서 물리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권시장은 뭐 어쩔 수 없습니다. 개인들의 필요성 먹고 사는 그런 증권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 기관들이 일단 큰 손입니다. 기관들이 일단 쫙 뒤에 물러서 있는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관심을 한번 두실 필요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의 무게중심이 여러분 보다시피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상위 무게중심이 266.50이고요. 저가 중심이 263.50입니다. 그럼 결론은 뭐냐면 263.50을 가면 하방 이탈하면 주가는 급락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볼 때는 263.50에서 260.50 이 주위에서 주가는 계속 박스권인데 지금 이 지수가 굉장히 버거운 힘겨운 지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콜 거실 때는 손절매를 짧게 거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고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고객의 특검 절대 믿을 게 못 됩니다. 지금 포지션이 어제 기관들이 또 그 팔았던 것을 저점 매수하면서 단타를 5천원 받고 단타를 계속 쳐버리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이라든지 개인들의 싸움인데 지금 개인과 외국인의 싸움에서 기관들이 계속 지난 여러분 아다시피 9월물도 크게 먹었는데 이번에도 기관들이 초반에는 짧게 치다가 외국인과 개인들이 힘 빠졌을 때 공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들도 기관에 뭐 우리 개인들이 우리 그 세시청자 여러분은 개인 편 들 필요 없고 외국인 편 들 필요 없고 기관 편 들 필요 없다. 우리는 중간에서 남의 싸움에 수익만 챙기면 된다. 지금 기관이 수익을 챙겨야 되는 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기관 동향에서 우리가 똑같은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어제 종가에서 상혜정 씨가 한마디로 박살났습니다. 상혜정 씨가 박살났는데요.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상혜정 씨가 우리를 지배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상혜정 씨를 여러분께서 계속 한번 봐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상혜정 씨가 영 힘을 못 쓰고 있어요. 중국이 지금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고 또 특히 그 반도체 지수가 미국에서는 제일 안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 지수가 1% 다른 건 한 0.5%, 0.3%인데 반도체 지수가 많이 빠진데 반도체 지수가 우리 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지수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지수다 이렇게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께서는 공격적인 매수보다는 한 템포 추격하는 그런 모양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70포인트대 제가 볼 때는 거의 70포인트가 떴어요. 바닥에서 70포인트 뜨는 그런 국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자리에서는 조금 한 템포 쉬어가는 자리가 될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께서 1965 전후까지는 조정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단 뭐 주가는 팔고 조금 더 올라야 됩니다. 주식을 제일 꼭지에 팔면 3년제 수 없고 제일 저점에서 2년제 수 없고 합의 5년제 수 없는데 내 주식 팔고 조금 오르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일단 주식을 파시고 넉넉한 마음으로 한번 쉬어가는 자리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늘 아무 생각 없이 청송촌놈 말 듣고 쉬어가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굉장히 심합니다. 심해가지고 많은 피해가 있는 것 같은데요. 농촌에 계시는 우리 센시청자 여러분, 어촌에 계시는 센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물질적으로 도와줄 수 없지만 마음으로는 항시 응원합니다. 화이팅 하시고 기죽지 마시고 이런 가운데서도 혹 주식 투자한다면 일등주 사셔서 피해 보상 복구에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센시청 여러분 오늘 화이팅 하시고 농촌에 계시는 여러분 그리고 농촌에 고향이신 분 안부 전화 주시면서 화이팅 하라고 칭하십시오. 오늘 하루 쉬면서 여러분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청송촌놈 신창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AS부터 받아볼 텐데요. 지난 9월 7일 금요일에 추천받은 종목이 있습니다. 우리 조명지주, 이 종목 AS부터 좀 해주시죠. 네, 우리 조명지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뭐 어떻게 된 것이냐 이렇게 좀 궁금하신 분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무상증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뭐 그거는 이미 예전부터 알고 있었던 부분이고 권리락이 약 47% 정도 발생을 했는데요. 사실 갖고 계시는 경우나 이런 경우에는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는데 그 부분은 전혀 신경을 안 쓰셔도 됩니다. 여기서 하락한 부분만큼 차후에 일정대로 주식이 다시 입고가 될 거니까 그 주식까지 나중에 같이 소급해서 매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현재로서는 우리 조명지주는 무상증자 이후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 어제 네. 장중에 13%까지 상승세를 타면서 매수가 대비해서는 대략적으로 15에서 16% 정도 상승이 나온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1차 상승 이후에 박스권을 다시 돌파를 해서 추가 상승 흐름을 만들어내는 모습이기 때문에 상승의 초기 국면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어쨌든 간에 지금 현재 저전력, 조명 부분,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이고 또 실적 개선도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이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라고 할 수 있는 6,500원, 지금 기준으로 치면은 대략적으로 3,400원에서 3,500원 정도 되겠는데요. 네. 그 정도까지 가격을 홀딩을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좀 중장기 투자로 한번 노려보실 수도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우리 ETI 같은 경우에도 주가의 흐름이 좋고 하기 때문에 지금은 좀 더 추가적인 상승을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은 그 수익이 발생하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자체는 내용이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은 종목이 가는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한 편입니다. 이 부분은 뭐 사실 예전에도 그랬던 상황이고 지금도 또 다시 반복되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기사를 보니까 그 대한민국 증시 자체가 개미들한테는 지옥이다 이런 표현을 썼더라고요. 사실 네. 저도 공감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한국 증시는 사실은 이 정보가 많이 공유가 안 돼 있습니다. 언뜻 보면은 기관들의 뭐 매도 리포트나 매수 리포트나 그다음에 외국인들의 뭐 어떤 대응이나 이런 것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우리가 시장에서 접할 수 있는 정보들은 거의 다 공개된 상태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정보가 많고요. 또 실제적으로 뒤에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실제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의 대응을 보면은 특정 기업의 실적이 좋아서 주식을 사들일 때는 공시가 나오기 거의 두세 달 전부터 주식을 사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그 이전에 앞서서 알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로서는 그런 내용들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주식 투자에 있어서 불리한 면이 많고 또 특정 테마주나 작전 세력들에 의해서 주가가 좌지우지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실은 여기에서 살아남으시거나 투자에 성공을 하시려면은 수급이라든지 그 다음에 또 차트의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주식을 끌고 가는 주 매수 주체의 대응을 파악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그것을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그리고 제가 가장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전문가가 시키는 대로 가시는 게 제일 편합니다, 사실은요. 그렇지만 이제 거기에 따라서 본인이 또 공부를 하면서 같이 배워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반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방송을 또 열심히 봐주시면은 또 제가 최선을 다해서 좋은 네. 수익들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우리 조명지수 AS 다시 한번 받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자 좀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업종인지도 소개해 주시죠. 예, 금요일 날 증시가 대단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주가지수가 50포인트 넘는 상승세를 탔었는데요. 거기에는 역시 가장 크게 상승세를 탔던 종목군이 금융 관련주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던 부분이지만 이 금융 관련주가 상승세를 타기 시작할 때는 시장에 변화가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 트로이카의 움직임을 주목하라라는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주나 증권주의 상승은 추가로 나왔던 반면에 보험주는 주가가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실은 보험주 같은 경우는 이제 태풍의 영향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정이 좀 예상됐던 부분이고 증권주라든지 이런 쪽에 매수가 추가로 더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증권주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미국의 3차 양적 완화 부분이 증권주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는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너무 먼 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 증권주가 금요일날 상한가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또 어제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오는 상황을 보였기 때문에 그것은 결국 추가적인 매수 유입을 의미하는 것이고 단기적인 추가 상승의 흐름도 나올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또 중장기적으로 바닥을 탈출하는 모습도 될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종목별로도 대우증권이 금요일날 상한가를 갔는데요. 전일은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2% 마이너스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우증권은 시가총액이 4조 원대에 달하는 대형주이기 때문에 당연히 조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였고 장중에 그래도 어쨌든 간에 유지를 잘 시키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상당히 견조한 편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우리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항상 세트로 움직이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중에 4%까지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후발 매수세를 확인을 시켜줬죠. 그리고 KTB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도 장중에 11%까지 급등세를 타면서 몸집 가벼운 증권사의 탄력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강세를 띌 수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종목이 이제까지 알고 있던 테마 종목군하고는 좀 다른 모습의 양상이 나올 수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테마 종목군은 사실 한번 오르면은 계속 오르는 경향이 있었는데 이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뭐 어쨌든 간에 이 정상적인 주식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랐다가 또 다시 조정을 받았다, 올랐다 내렸다 이런 식의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너무 올라갈 때 추격 매수를 하시는 것보다는 저가로 내려올 때 샀다가 또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면은 또 위쪽에서 팔고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을 올려가시면서 시간을 쭉 끌어가시면은 다시 횡보를 하다가 재차 2차 돌파가 나오는 이런 형태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당분간은 좀 지속하면서 치고받는 형태로 가시는 게 좋겠다. 뭐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예, 최근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증권 업종에 좀 주력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는데 최병관 위원님도 같은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이 가운데 살펴볼 종목이 있다면 어떤 종목일까요? 예, 우리 개인 투자자는 역시 제일 빠른 주식을 하는 게 수익 면에서도 제일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증권 업종 중에서 제일 빠른 주식이라고 하면은 지금은 KTB 투자증권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KTB 투자증권은 단순히 증권주의 상승만으로 얘기를 하기보다는 최근에 보니까 또 정치권하고 연계를 시켜서 그 정치 테마로 또 좀 약간 엮어 들어가려는 모습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회사 네. 이사가 이제 사회 이사가 네. 그 박근혜 캠프의 그 캠프의 임원이라는 얘기 때문에 또 좀 오르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은 그냥 프리미엄적인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순수하게 증권주만을 우선 보고 접근하시는 대응이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조정을 줄 때 저점 매수하는 형태가 좋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순식간에 11%까지 넘어갔다가 하루 종일 찔끔찔끔 흘러내리면서 보합권 근처 대략적으로 한 1.5% 정도 상승이 나와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선 조정을 주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도 네. 조정이 주어진다면은 매수 타이밍을 잡으시면 좋겠고요. 당분간은 이평선들과의 이격이 많이 벌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정 줄 때 사고 위로 올라갈 때 팔고 이런 식으로 치고받는 형태의 매매를 하시다가 이평선과 이격이 다 좁혀지면서 다시 상승 준비가 된다면 그때 공략을 더 넘어가는 형태로 가시면 되겠고요. 매수가는 2,360원 정도, 그 다음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2,600원 정도, 손절가는 2,100원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권 업종 중에서 가장 빠른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KTB 투자증권 오늘의 관심 종목으로 대응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동석입니다. 매일 아침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또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간밤 뉴욕 증시는 미 연준의 3차 양적 완화 효과는 사라지고 경제지표 부진으로 하락했습니다. 어제 국내 증시도 소폭 조정장이 나왔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어떤 투자 전략으로 대응해볼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TB 투자증권 압구정센터의 김근호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 세워주시죠. 네, 역시나 말씀해 주셨듯이 해외 시장 전반적으로 좀 약보합세가 나왔고요. 네. 그렇다고 추세가 다시 하락 쪽으로 반전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은 아니고 최근에 쉼없이 너무 많이 달려왔기 때문에 조금은 쉬어가기 흐름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런 점들을 염두에 봤을 때 아직까지는 그렇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외국인과 기관의 전일 수급 충돌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좀 그런 모습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지수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역시나 국내에서는 펀드 환매라든지 이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자리가 지금 자리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이러한 국내 기관들의 수급 공백을 과연 외국인들이 얼만큼 메워줄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장 전반적인 기대감은 아직까지 여전하지 않나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KTB 투자증권 오늘장 신규 편입 종목도 함께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뭐 CJ 그룹 전반적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뭐 CJ 그룹 내에 가장 좋은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냐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 역시나 탑픽은 지주회사인 CJ 그리고 CJ 프레시웨이 이 두 회사가 좀 탑픽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뭐 전반적인 얘기를 좀 드리자면 일단 CJ 그룹 성장 축의 변화에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있는데 일단 성장 축의 변화라는 것은 이 현재 그룹 연결 기준 매출 기여도가 한 20%에 육박을 함에도 불구하고 이익 기여도가 사실상 전무한 이 CJ 프레시웨이, CJ 푸드빌, CJ 올리브영 이 3사가 올해를 기점으로 2015년까지 이익 기여도가 약 20%까지 좀 육박할 정도로 상승할 수 있다라는 게 당사의 전망인데요. 그러니까 매출에 대한 기여도는 어느 정도 있었지만 이익 영업이익이나 이익 부분에 대한 기여도가 전무했던 이 3사들의 이익 기여도가 늘어난다. 그러니까 매출 성장에 따라서 사실 정체되어 있던 이익 성장률이 좀 성장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하고 있고요. 이 부분이 CJ 그룹 성장 축의 어떤 가장 변화될 수 있는 주목해야 할 시기다. 이 시기가 바로 지금이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CJ 그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CJ 그룹 자체는 이 트렌드 변화를 선도하는 그룹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 엔터테인먼트 미디어 사업에서 이 컨텐츠 유통 채널을 동시 보유를 해야 경쟁력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회사가 되는데요. 협소했던 국내 내수 산업에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이 제조업체는 유통 기반 그리고 유통업체는 제조 기반을 보유해야 합니다. 근데 이 CJ 그룹이 이 두 가지를 굉장히 좀 잘 해내고 있다. 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글로벌적으로도 최근에 이 외식, 뭐 여가, 문화산업 굉장히 복합화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국내에서 가장 잘 해내는 회사가 어딜까 찾아본다면 역시나 이 CJ그룹이 아닐까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도 이 글로벌적으로 굉장히 주가나 성장률이 좋은 기업들을 살펴본다면 대표적으로 이 엔터테인먼트나 외식, 이 문화산업을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의 성장폭이 굉장히 큰데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도 이제는 국내에 있는 CJ그룹의 어떤 성장성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어떤 시기가 아닌가라는 얘기들을 좀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CJ그룹 전반적으로 사실 그렇게 크게 뭐 주목을 받지 못했던 회사였는데 이제는 오히려 우리 국내의 어떤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회사로 좀 탈바꿈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예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제일제당이 아니라 이제는 문화 콘텐츠를 선도하는 CJ그룹으로 좀 봐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의견을 좀 강하게 피력하고 싶고요. 다시 한번 이 CJ와 CJ 프레시웨이가 탑픽이다. CJ 같은 경우 목표가 12만 원, CJ 프레시웨이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만 5천 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CJ그룹 함께 살펴봤습니다. 관심 있는 분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근호 과장과 함께 KTB 투자증권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편입 종목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증권사 전략 살펴봤고요. 이어서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코스피는 2,000선을 중심으로 등락을 거듭하다가 2,002포인트에서 소폭 약보합권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런데 간밤 글로벌 증시 분위기도 좀 쉬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국내 증시 전망은 어떻게 하시는지요? 네, 먼저 단기 전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2,000선 안착 시에는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이탈할 경우에는 아마도 조정이 한 1,950까지는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당분간은 이제 확인 차원의 시황 전달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워낙 변수가 많아서 예측하기 좀 어려운 구간이기 때문에 일단 시장 상황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차원의 어떤 대응과 이런 어떤 흐름을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측하는 걸 워낙 좋아하는데 지금은 저도 워낙 혼란스럽기 때문에 일단 좀 하루 이틀 더 지켜보면서 추이를 좀 관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잘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상승이나 하락이나 모든 조건 다 설정해 놓고
어느 쪽으로 나오든 간에 말이 되게 방송을 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딱딱 예측을 해드렸었는데 지금은 적어도 이 구간만큼은 여러분들이 그런 관점으로 좀 봐주셨으면 좀 좋겠고요. 뭐 중기적으로는 뭐 여전히 7월 25일 저점 라인이 이제 그대로 좀 유지될 것 같은데요. 한 가지 이제 주목할 것이 뭐냐면은 현재 그 시청자분들은 아직 인식을 잘 못하고 계신데요. 제가 볼 때는요. 여기서 엄청난 폭등과 폭락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변곡점이에요. 그래서 일단 최근에 어떤 상황을 봤을 때 상당히 좀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이 대응해야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좀 해드리겠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일단 2000선이 이제 강력하게 돌파되고 나서 현재 위치가 아주 좋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2000선이 지지가 안 되면 아마도 적어도 1950선까지 조정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는데 이 여하를 막론하고 2000선이 지지가 되면 상당히 탄력을 받을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어떤 메커니즘은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결국 해외 증시가 이제 저는 그 역할을 해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해외 증시가 폭등하는데 우리나라가 1950 깨고 1900 깨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반대로 해외 증시가 완전히 곤두박질 치는데 혼자서 가기도 쉽지가 않은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해외 증시의 모든 추이가 달려있기 때문에 국내적인 수급은 아마도 크게 변동성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국내적인 어떤 수급 요인만 생각했을 때는 뭐 밀려도 그렇게 크지 않고 또 올라가도 다소 좀 무거운 이런 상태가 지속될 것 같고요. 제가 왜 그 갈림길이라고 말씀드렸었냐면요. 여기서 만약에 지수가 이 여하를 막론하고 올라가게 되면 어느 라인까지 보냐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2000선 전후에서 봤을 때 2200선까지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여기서 만약에 어떤 이유가 되든 밀리기 시작하면 제가 생각할 때는 최근의 저점 라인도 충분히 깰 수 있기 때문에 현재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거기까지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번에는 미국 다우존스 추이에 대해서 제가 자막을 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1차 상승, 2차 상승, 3차 상승해서 현재 이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가장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1차 상승 때 무려 72%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2차 때는 이제 어떻게 줬었냐면요. 33%, 그다음에 3차가 이제 29%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최근 고점과 역사상 최고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역사상 최고점까지 불과 4%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현재 제가 생각할 때는 과연 역사상 최고점을 돌파할 수 있을까 이걸 굉장히 좀 걱정하는 이런 추세인데요. 이것도 역시 제가 이제 그 차트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다우존스 지수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연봉을 한번 보시겠는데요. 자, 현재 나가고 있는 것이 이제 미국의 다우존스 연봉입니다. 연봉인데 2007년이 최고점이었습니다. 이게 역사상 최고점이었어요. 그러니까 80년대까지 뭐 볼 필요도 없고요. 90년대 초반만 하더라도 불과 한 3,000포인트밖에 안 됐던 것이 한때 14,000을 돌파했다가 2008년 경기위기 때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엄청나게 장대 연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밀렸다가 이제 2009년 초부터 해서 계속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바로 이 역사상 최고점이 불과 최근 고점하고 비교했을 때 4%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긴박한 상황인데요. 자, 이번에 월봉으로 보시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었죠. 1차, 2차, 3차 상승이 있었다고요. 자, 1차 상승에서는 무려 72%가 상승했습니다.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 다음에 2차 상승에서도 33%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상승을 보면은 29%입니다. 제가 이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게 1차하고 2차하고 3차하고 좀 내용이 다릅니다. 1차 같은 경우에는 양적 완화가 시작되고 나서 3개월 지나고 나서부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2차는 직후부터 올라갔고요. 근데 3차는 문제가 뭐냐면 발표되기 이전부터 이미 한참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현재 위치가 역사상 최고점에 4%밖에 안 남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다시 한번 자막을 통해서 좀 설명드리겠는데요. 왜 제가 미국의 추가 상승이 힘겹다고 생각하냐면요. 첫 번째가 뭐냐? 가격 메리트의 상실입니다. 그러니까 3차 양적 완화 발표 전에 주가는 상당히 많이 선반영됐기 때문에 크게 먹을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1차하고 2차 같은 경우는 워낙 저점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반등하기가 좋았는데 지금은 역사상 최고점에서 불과 4% 남겨놓은 상황인데 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럽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현재 그 실물 경기는 최악입니다. 얼마나 나쁘면 3차 양적 완화까지 하겠습니까? 그리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드라기 총재가 무조건 국채를 매입하겠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물론 이제 한도와 기간을 정했었죠. 한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매달 400억 불, 그다음에 기간은 2015년 중반까지 초저금리 유지한다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단서를 달았습니다. 고용시장이 안정될 경우에는 채권 매입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었는데 이제 국채 매입이죠. 어떻게 보면 마지막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썼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과연 지금이 경기가 좋을 때 역사상 고점을 뚫을 만한 그런 모멘텀이 되냐는 거죠. 전 거기에 굉장히 의문이 된다는 거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해외 증시가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하고 우리나라도 올라간다면 편승하자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닌 한 적어도 가치를 중시하고 지표라든가 펀더멘탈에 굉장히 민감한 미국 상황이라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조금 우리가 약간은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어서 주식 비중도 궁금한데요. 2,000포인트 위에서 주식을 100% 담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2,000포인트 만약에 무너진다면 주식 비중도 줄여봐야 할까요? 예, 2,000선이 유지가 되잖아요. 네. 그러면 2,050이든 2,100이든 계속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과거에는 그랬잖아요. 한 50이나 100포인트 정도 올라가면은 좀 뭐 줄여준다거나 뭐 고점 매도 시킨다거나 이렇게 이런 전략을 짜드렸었는데 이번엔 달라요. 여기서 가게 되면 어떤 이유가 되든 가게 되면 계속 갑니다.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끌고 가시고요. 대신 여기서 조금만 여차하면 확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2,000선이 지지가 되면 2,050이든 2,100이든 계속해서 75, 100 이렇게 끌고 가주시고요. 반대로 1975가 무너지면은 직장인 0 전업 이슈로 25로 계속 밑에서도 그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일단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왜 이렇게 제가 짧게 말씀드렸냐면요. 전에는 보통 25포인트 단위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2,000선 이상, 1,990선 이상 이렇게 10포인트밖에 차이를 안 뒀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바로 이제 1,975니까 15포인트 차이인데 이렇게 둔 이유가 뭐냐면 1,990선 라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구성 기준은 뭐냐? 2,000선 이상에서는 코스피가 우선입니다. 특히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폭등할 때 여러분들 보시지 않으셨습니까? 2,000선이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훨씬 더 약합니다. 그래서 코스피 종목들은 정말로 대형주들이 뭐 5%, 7% 올라가는데 오히려 코스닥은 어떻습니까? 예, 오히려 하락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차별이 되기 때문에 일단 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반드시 엄수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최근 들어서 유동성 장세가 이어지면서 건설주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건설주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건설주는 일종의 그 증권주하고 더불어서 네. 대중주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증권, 건설, 은행이었었는데 지금은 사실 은행은 유명무실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주는 현재 몇 개 안 되고요. 대부분 금융주주 회사로 이제 통합이 됐기 때문에 사실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대중주라고 할 수가 없는데요. 아직까지 남은 게 이제 증권하고 건설인데 특징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코스피에서 가장 저평가된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래요. 업종만 본다 그러면 엄청나게 저평가된 게 대다수의 그 어떤 그 시가총액 사기 종목들 그러니까 업종 내에서 1등부터 4등 종목들을 분석해 보면 건설주들이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코스닥 업종과 유사한 성격의 업종입니다. 왜 그러냐면 약간 좀 투기적이고 좀 뭐랄까요. 좀 급등락을 이유 없이 해주는 그런 성격이 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 주식시장의 영원한 주변 업종이면서 후발 업종입니다. 그래서 사실 증권이나 건설은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야 되는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은요. 건설업종에 대한 어떤 추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차트 보시는 게요. 이게 바로 건설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증권업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거의 비슷하죠? 2007년에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거의 저점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번엔 다시 건설업입니다.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외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갈 때는 보통 상승을 내리게 끝자락에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 어쨌든 건설이나 증권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고요. 지수가 내려간다. 그럴 때는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분명히 제가 전달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청개구리 사단과 오늘장 대응 전략 살펴봅니다. 먼저 양승모 전문위원부터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양승모입니다. 예, 간밤 글로벌 증시도 쉬어가는 모습이 나왔고 어제 국내 증시도 약 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쳤는데요. 예상 추격가도 거의 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어서 예측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어떤 흐름 전망하시나요? 네, 오늘은 일단 2,000포인트 이탈 시의 저점 매수에 대한 관점, 전일과 일단 동일하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3차 양적 완화가 시행되고 1차와 2차 때처럼 주가를 한 단계 더 상승을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하게 확신을 할 수는 없지만 유동성 랠리가 이어질 것으로 일단 시장이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그동안 기대해왔던 3차 양적 완화가 실현된 직후라서 일단 차익 매물로 인한 단기적인 조정이 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더군다나 그동안 3차 양적 완화와 또 22에서 대한 기대가 강한 상승 모멘텀을 형성을 했었지만 이제는 그런 모멘텀들이 모두 사라지고 난 이후라 상승세가 좀 이어지기는 조금은 좀 어려운 상황이지만 한 가지 일단 긍정적인 것은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외국인 투자들이 꾸준하게 거래소 쪽을 매수를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다만 선물 쪽에서 외국인들이 선물을 인위적으로 누르고 있다는 것은 기술적 조정에도 일단 대비하는 모습이지만 전반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놓고 봤을 때에는 2050포인트까지 저는 추가 상승은 있을 것이라고 보이고요. 앞전 그 연초에 만들어졌던 2월달과 4월달에 만들어진 이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 이런 초입 구간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쪽 구간대에서는 좀 한번 쉼자리를 가지고 추가 상승을 기대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관심 업종은 증권과 철강업종, 화학업종도 한번 유심히 보시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지금 특별한 수급 주체의 매도 신호가 없기 때문에 여전히 한 2,000포인트 이탈 시에는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보시는 하루가 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000포인트 이탈 시 저점 매수 가능하겠다라는 의견 주셨는데요. 이어서 오늘 시초가 공략 종목은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의 시가 베팅 종목은 한국선제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것도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은 초보 트레이더 분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매매 종목이다. 다만 지금 매물대에 지금 상당 구간대에 누워져 있기 때문에 추세 전환 시도를 일단은 보시고 공략을 해야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적정 매수 주가를 잡아드리자면은 3,100원 수준입니다. 그래서 3,100원 이상으로 시초가가 출발이 된다라면은 오히려 지금 이 종목은 매물대를 갭 오버돼서 좀 상승 추세를 좀 이어갈 수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 흐름 2,900원부터 3,200원 구간대까지 박스권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자리에서는 짧은 밴드 속에서 일단 대응을 하자는 의견을 좀 드리겠고요. 단기 목표가 같은 경우는 3,100원을 넘어서 오늘 시초가가 출발이 될 경우에는 단기 목표가 3,350원까지 그리고 손절가는 2,980원대를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상승 추세는 좀 유효하니까 오늘의 한번 시가 베팅 종목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네, 한국선제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나종호 전문위원도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오늘장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성캅셀이라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가지고 나온 이유는 대규모 설비 투자에 따른 성장통을 좀 겪긴 하였지만 올 2분기 이후 외형적인 성장과 또 수익성 개선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러한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향후 주가 상승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하드캅셀 사업 부문은 본격적인 이런 성장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오송 공장 이전에 따른 생산량 확대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국내 시장 점유율이 95%로 시장 지배적인 사업자이자 또 세계에서도 시장 점유율이 7%가량 되는 글로벌 가점사이기 때문인데요. 2013년 2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런 생산량이 확대가 진행될 예정이기 때문에 시장 경쟁력뿐 아니라 실적적인 부분의 증가세도 뚜렷하게 나올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 글로벌 하드캅셀 시장의 경우 현재 수요보다 공급이 부족한 그런 공급자 우위의 시장이기 때문에 물량 확대가 되는 그런 물량들도 순조롭게 소화가 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런 판매에 대해서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수익 확보가 용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국내 건강식품 성장의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현재 국내 건강식품 시장의 성장에 따라 제약
제약과 건강식품 산업에서 외형적인 확대가 지속될 전망인데요. 아무래도 소득 증가와 노령화로 인해서 이런 건강식품 시장이 점진적으로 확대가 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뭐 이러한 건강식품 포장 용품을 생산하는 동사에게는 상당히 큰 수혜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수급 동향을 보면서 조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성캅셀의 경우 뭐 거래소 소형주이다 보니까 이렇게 뭐 큰 물량들이 들어왔다 나갔다는 그런 모습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기관계에서 꾸준하게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주가가 우상향으로 상승하고 있긴 하지만 조금 크게 변동성을 주지 않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좀 물량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뭐 특출나게 뭐 매수세가 많이 들어온 데는 없지만 또 특출나게 많이 매도하는 그런 주체들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현재 우상향으로 각도를 높이면서 상승해주게 된다면 지금은 관심을 보이지만 그때부터는 또 본격적으로 이런 매수세가 적극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부분은 양호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전반기 뭐 생산량 증가를 위해서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그런 부분이 실적에 좀 부진한 영향을 부진으로 잡혀 나오면서 이런 주가가 조정받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뭐 그 후에 하지만 5월 이후에 바닥을 잡으면서 뭐 2분기부터는 그런 투자에 대한 실적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바닥을 잡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바닥 모습 보시면 뭐 역헤드 앤 숄더 모형이 나오면서 완전히 바닥을 잡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상승해주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평선들도 뭐 밀집시켰다가 다시 확장 국면에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 판단이 되고요. 점점 뭐 저점이 높아지는 그런 상승 추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전고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부분이 돌파가 된다면 추가적으로 앞선 이런 고점 부분까지도 충분히 주가가 도달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뭐 좀 매수를 해보시면 상당히 좋은 구간이 아닌가 보여지고요. 또 이런 눌림목 구간에 현재 주가 조정받으면서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좋은 매수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는 약 한 전일 종가 부근이 14,700원에서 한 14,950원 그리고 손절가는 이런 이평선 아래 구간인 약 한 14,4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이런 전고점 자리 15,700원 정도로 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현명하게 투자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